해방 하루 전날 꿈을 저렇게 꿨는데 바로 다음날 일본 천황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그런 방송을 들은 것이죠. 정말 아주 소름 끼치는 꿈에 아주 계시네요. 네. 격동의 한국 현대사 왜 꿈에 미리 나타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뭘 뜻하는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곧 알고 계실 텐데요. 예, 백세 교수 하면 떠오르는 이름 석자가 있죠. 바로 김형석 연대 명예교수. 예, 바로 며칠 전에 김동길 명예교수님이 타계를 했지요. 94세 일기로 타계를 했는데, 예,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100세가 넘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103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아주 원로 학자이자, 사회의, 대한민국의 원로죠. 네. 바로, 저렇게 말뿐만 아니라 이 글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 멘탈이 정말 웬만한 그런 젊은이 뺨치게 아주 올곧은 그런 상황이라 저도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김형석 교수의 100년 산책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의견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내용이 좀 기니까요. 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가 왜 꿈에 미리 나타났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예,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비교적 꿈을 많이 꾸는 셈이다. 생리적 반응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꿈. 프로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꿈은 인간의 잠재의식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나는 삶의 격동기를 치르면서 어떤 영감으로서 꿈도 경험해 온 것 같다. 25살 때 해방과 더불어 15년, 16년 동안은 더욱 그랬다. 1945년 8월 14일 아무런 생각이나 소원도 없이 잠들었을 때였다. 45년 8월 14일이면 어떻습니까? 예, 해방 바로 하루 전날이네요. 예, 해방 하루 전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안내를 따라 진남포로 갔다. 예, 북한의 진남포죠. 넓은 바닷가에 중학생 때부터 나를 키워준 마우리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널판지로 지은 창고 2개가 있었다. 목사님은 나를 이끌고 그 창고로 가 문을 열었다. 높은 창고 꼭대기까지 일본인 시신이 가득 차 있었다. 바닷물 때문이었을까 시신은 모두 부풀어져 있었다. 놀라서 문을 닫고 다음 창고로 갔다. 그 창고 안에도 일본인의 시체가 가득 쌓여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학 동창들의 시신도 끼어 있었다. 깜짝 놀란 우리는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온 세상이 조용했고 집들과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역사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꿈이었다. 다시 나는 잠이 들었다. 새벽 꿈이었다. 역사의 저녁 같았다. 나는 한없이 넓은 들 한 모퉁이에서 소의 연장을 메우고 뒤따라갔다. 예, 아침에 부친에게 이런 꿈 얘기를 했다. 생각에 잠겼던 부친이 내가 네 나이였을 때의 꿈이었다. 동쪽 산 위로 무수히 많은 작은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의 일장기가 세상을 가득히 메웠는데 혹시 무슨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다. 평양으로 가보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날 낮 12시 일본 천황의 방송이 전해졌다. 일본군은 무조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난다는 선포였다. 우리 민족에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교육계에 밭을 깔기 위해 긴 인생길을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해방 하루 전날 꿈을 저렇게 꿨는데 바로 다음날 일본 천황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그런 방송을 들은 것이죠. 정말 아주 소름 끼치는 꿈에 아주 계시네요. 네, 계속 칼럼을 이어갑니다. 1950년 정월 초하날 새벽의 꿈이다. 어떤 소리에 예감에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1950년이면 바로 여러분 6.25가 생각이 나겠죠. 내가 6개월 후에 6.25가 발발했다. 그해 봄부터 북에서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군사행동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고당 조만식을 남으로 보낼 테니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산당 지도자 이주화, 김삼룡과 교환하자는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무기 종류 등을 점검했고 평화를 가장한 인적 교환을 제안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다.
나는 정초 새벽 꿈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26일 월요일에 봉직하던 중앙중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심영필 교장을 찾았다. 이번 군사행동은 틀림없는 전쟁이니까 학교에서 은행을 맡겨둔 적금을 찾아 3개월씩의 봉급을 선불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어차피 공산군에게 빼앗길 돈이기 때문이다. 네, 6.25 전쟁의 꿈도 하루 전날 꿨다는, 이것도 또 아주 신통한 그 계시가 있었네요. 또 있습니다. 1960년 4월 10일 반 꿈이었다. 한밤이었다. 그러나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빛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혼자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 내거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차량도 인적도 없고 시간과 역사도 만물과 함께 정지되어 있었다. 광화문 내거리 앞에 도달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다. 내거리 한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땅이 패였고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십자가 모습 그대로 누워져 있었다. 가시관도 그대로였는데 순백의 시선 옆구리에 선혈이 흘러내리는 듯이 선명하게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 꿈에서 깨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런 꿈을 꿨는데 다음날 11일, 1960년 4월 11일 꿈을 꾼 다음날입니다.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두 번째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투표에 항의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첫 번째 데모 때 최루탄이 눈에 박혀 죽은 김주열 군을 경찰이 바다에 버렸는데 그 시신이 발견되면서 재발한 데모였다. 대구의 중고등학생도 뒤를 이어 항의 데모에 동참을 했다. 이 하루 전날 이게 바로 4.19 의거였죠. 4.19 의거 때도 하루 전날 꿈을 이렇게 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 아주 신무하기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월 19일 데모가 전 서울 시내를 휩쓸게 되었다. 나는 연세대생들과 데모대에 동참하면서 보호하는, 감독하는 일원이 되었다. 데모는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경무대 앞에서 발표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역 앞에서도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졌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선량한 학생들은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학생 218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에는 교수들과 시민들까지 데모에 가담했고 27일에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막을 열었다. 나는 지금도 4.19 묘역에 가면 그 당시의 아픈 마음을 생생히 떠올리고 한다라고 칼럼이 마무리가 됐는데 왜 격동의 한국 현대사가 왜 내 꿈에 미리 나타났을까? 라는 제목으로 김영석 교수가 4번이나 그렇죠? 45년 8월 15일 해방 하루 전날 꿈을 꿨고 1950년 6.25가 발발하기 하루 전날 꿈을 꿨고 또 1960년 4.19가 이루어지기도 며칠 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대로 땅에 파묻혀서 선혈이 아주 낭자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그런 꿈을 꿨다. 실제로 며칠 뒤에 4.19 의거가 터져서 김주열 마산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인가요? 중학교 학생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현대사가 이상할 정도로 나는 꿈에 자주 나타났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현대사의 귀결이 어떻게 될지도 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꿈에 한국 현대사가 과연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 미리 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슬쩍 힌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최근의 현대사 이거는 꿈에 나타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꿈에 적어도 3개, 4개 아주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그런 사안이 바로 김영석 교수 하루나 이틀 전에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흥미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혹시 꿈을 안 꾸시나요? 우리 사계절님. 김영석 박사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작금이 사퇴에 대한 꿈은 안 꾸셨나요? 우리 김나영님이나 사기님은 똑같은 궁금증. 저도 마찬가지죠. 좌파 정권에서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넘치게 될 거라는 말은 저도 했었거든요. 마약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횡행한 그런 게 이 좌파 정권 시절에 어떤 이 확산이 된 건지, 그거는 뭐 전후 선후 관계가 아직 명쾌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정권 교체가 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지난 5년 동안에 아주 많은 만약에 유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4번째에 이어서 5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꿈 하나 있습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100만 독자 달성, 대한민국 공사나 막는 것입니다. 우리 슈퍼맨님 지금 막 뛰어났습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가 100만 독자 달성을 해서 공사나를 막는 꿈이 하나 있다라고 슈퍼맨님이 또 적시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우리 슈퍼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독자 배가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이 방송을 열심히 경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구독자실 테지만 주위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우리 구독자 한 분이 한 사람 한 분의 더 구독자를 이렇게 유치를 하는 그런 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